친절함에 단호하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 분만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역할극을 해보실 텐데요. 한 분만 나무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임용고사도 보시고 아이들 앞에 선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첫 번째 나무는 뿌리도 견고하고요. 줄기와 잎과 나무, 열매도 모두 견고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시고요. 제가 바람을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힘이 되게 세시네요. 네. 네. 어떤 느낌 드시나요? 좀 몸이 더 힘이 들어가고요. 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이 되고. 네.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뿌리도 줄기도 잎도 열매도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날려갈 수도 있는 나무예요.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을 추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번에는 그냥 힘은 들어가지 않지만 네.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좀 뭔가 좀 자유롭기도 한데 혼란스럽기도 한데 네. 그냥 자유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나무는 뿌리는 땅에 견고하게 지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기와 잎은 I편으로 갈 수도 있고 내 템포대로 나올 수도 있고 흔들립니다. 자, 아래는 고정시켜 주시고 상체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어 볼게요. 네. 자, 이번엔 이 우세의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 느낌, 결심을 하시게 되는지. 같은 강도를 계속 밀어주신 거죠, 네.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도 좀 편안하고 제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요. 더, 네. 더 자유로워요. 더 자유롭나요? 네. 아까보다 훨씬 느낌도 좋고. 네, 느낌도 좋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온몸에 힘을 줬을 때는 교사로 치면 어떤 교사일까요? 단호하기만 한 교사입니다. 영어로는 only firm이고요. 두 번째, 뿌리와 줄기와 잎 모두 흔들리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친절하기만 한 교사입니다. 영어로는 only kind예요. 마지막, 뿌리는 단단하게 견고하게 땅에 붙어 있지만 줄기와 잎과 열매가 흔들리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또 가끔은 내 템포에 맞추기도 하고 그런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분씩 짝을 이루어서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인선생님이 느끼셨던 것을 똑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뿌리도 단단하고 줄기, 잎 모두 견고하게 있습니다. 자, 밀어주세요. 바람이 붑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뿌리, 줄기, 잎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만. 네, 흔들리고 있는 나무예요. 자, 마지막 나무입니다. 뿌리는 땅에 견고하게 있지만 줄기, 잎, 열매는 흔들리고 있어요.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경청할 수도 있고요. 내 템포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는지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학생들의 느낌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교사가 이제 일본처럼 너무 이렇게 단호하기만 하면 이렇게 벽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고 또 너무 친절하기만 해도 이렇게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지지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단호하면서도 이렇게 친절한 교사상은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나의 말을 많이 좀 호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호하면 벽처럼 느껴지고, 그죠? 친절하면 뭔가 신뢰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친절하며 단호하면 신뢰하고 함께 가기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단호하기만 해서 힘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절하기만 해서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절하기만 해서 힘들었던 적은 있었고요. 이후에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급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텐데요. 친절하기만 한 학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친절하기만 해도 장점은 있죠.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자유롭다. 단점도 있을까요? 시끄럽다. 무질서. 단호하기만 한 교실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조용하고요. 단호하기만 한 학급에 교실에 단점도 있나요? 그런 반에?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A, B, C, D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A, B, C, D, A, B, C, D, A, B, C, D, A, B. 네. A는 only kind, 친절하기만 한 학급이나 교사의 장점. B는 친절하기만 한 학급의 단점. 단호하기만 한 학급의 장점, 단호하기만 한 학급의 단점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제일 위에 타이틀은 이 방향으로 해서 친절하기만 한 학급의 장점이라고 해주시고, 밑에는 이렇게 자유롭다, 뭐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끄럽고 이래서 다른 반에 피해도 되고, 지금 이런 반은 사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무능한 교사로 평가받기가 쉽잖아요. 애들 통제 제대로 못하는. 맞아요. 애들 많이 뭐라고 써야 될까? 자, 그러면 우리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에 치우친 교사죠. 그 학급의 장점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친절하기만 한 학급의 장점은 제가 이제 신입교사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우선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안한 분위기로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행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다 드러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오는 게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니까 학부모들도 이제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또 개성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애들이 다른 반보다는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교실 분위기도 한결 좀 업되어 있으면서도 나름 활기차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만약에 학생들 관계가 조금 단호한 반보다는 관계가 친밀하고 교사하고 가까운 느낌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양면성이 없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뭐 뒤에 가서 다른 말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교사가 파악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기만 한 교사의 단점은요, 일단 시끄러워서 다른 반에 피해가 되고 또 무질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학업 성취가 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외적으로도 보이니까 무능한 교사로 이제 다른 뭐 교사들이 통제를 못하고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교사의 자존감이 낮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단호하기만 한 교사 학급의 장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호하기만 한 교사 장점은 일단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고 딱 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명확하고요. 딱 이제 보기에도 질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 권위가 서서 그런 점도 장점이고, 되게 조용하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단호하기만 한 교사의 단점, 학급의 단점입니다.
네, 일단은 교사가 단호하기만 하면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 요청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가와 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교실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이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왠지 교사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교실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교사가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므로 교사 스스로의 일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우리 학급은 친절함에 좀 더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쪽에, 단호함에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쪽에, 우리 반은 친절함에 단호하다고 생각이 들면 가운데 서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친절한 쪽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선택을 해볼게요. 친절함 중에서도 우리 반이 지금 장점이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위쪽으로, 단점이 발현되고 있으면 아래쪽으로 4분면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네, 친절함의 장점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단호함은 보니까 장점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장점이 많이 발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여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내뱉기만 해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함만 택할 수도 없고 단호함만 택할 수도 없어요. 둘을 동시에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철로를 그려보았는데요. 한쪽 철로는 학문적 성취,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학문적 성취고요. 한쪽은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학교에 와서 하나만 배울 수 있나요? 없죠. 두 가지 다를 배워야 균형 있게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절함에 치우친 교사들은 둘 중에서 뭘 좀 더 강조할까요? 사회기술. 단호함에 치우친 교사는 어떤 걸 강조해요? 학문적.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서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기술을 선택할 수 없듯이 친절함과 단호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역이 다른 거지요. 영역이 다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친절해야 될까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친절해야 돼요. 그죠? 또 어떤 점에 친절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문의했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네. 1대1로 와서 질문하거나 그럴 때 그 아이 인격으로서도 친절하고 대하는 태도도 친절하고 합니다. 그죠? 혹시 그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네. 아이 실수에 대해서 친절. 네. 아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주고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주고 하면서 친절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단호한 것은 어떤 점에서 단호해야 될까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네.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이가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않았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허용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지나치게 허용적인 훈육관이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정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숙제 너 맨날 안 하더라? 또 안 해왔지?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은 꼭 해와. 알았어? 자, 어떤가요? 태도는 어때요? 되게 단호해 보여요. 결정은 어때요? 허용적이에요. 이거는 반대의 모습이에요. 아이는 그 선생님을 단호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 지나면 숙제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타율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하면 하고 뭐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타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 단호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훈육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알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PDC에서는 단호하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다라고 나와요. 스스로를 존중해야 돼요. 만약에 지나치게 허용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이에게 감정이 상했어요. 그것을 그냥 참아요. 자기를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화가 난 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방식은 친절하지만,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단호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는 그 인격에 대해서, 태도에 있어서 친절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나무와 연관지어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후에 이제 활동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친절함과 단호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동을 통해서 만나 볼게요.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상황으로 친절함과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왔는데 교실이 지저분해요. 자, 첫 번째 교사예요. 아, 교실이 이게 뭐야 지저분해. 물을 먹고 먹다 말고 여기다 흘려놓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빗자루 좀 갖고 와봐. 발 들어.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너희들 체육 시간 안 줄 거야. 알겠어? 이거 갖다 놔. 교실이 지저분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자, 어떤가요? 이 교사의 모습은? 교실에 대해서 누가 생각했어요? 교사가 생각했죠. 지저분한지 지저분하지 않은지 누가 판단했나요? 교사가 판단했어요. 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결정했나요? 교사. 누가 행동했나요? 교사. 어떤 교사인가요? 혼자 하는 교사. 어떤 분은 친절하는 교사라고 해요. 친절하게 다 해주죠.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 해줘. 우리가 청소를 안 해도 다 해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리고 위협도 해요. 체육 시간에 없애버릴 거라고 위협도 해요. 근데 결정은 어땠나요? 허용적이에요. 아이들이 흘린 거에 대해서 치워줬어요. 결정은 허용적이에요.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는 경직되어 있고 아래는 흔들리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아래는 견고하게 있고 위는 흔들리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저분한 상태에서. 대하는 태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결정은 단호해야 돼요. 교실이 어때요? 네, 교실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지저분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생각보다 지저분하진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이 정도라면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평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교사가 생각하기에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약간 강요하는 듯하죠. 그죠? 내가 만약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은 되게 지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표시를 하겠죠. 그죠? 자, 누가 판단했나요? 학생들이. 물론 교사도 함께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치우고 공부해요. 청소 당번이 나서 치울지 아니면 몇몇 친구들이 나와서 봉사를 할지 아니면 담당 구역 청소로 빨리 할지는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누가 행동하나요? 학생들이. 교사도 자기 자리를 치우면서 모델링으로서 보여줄 수 있겠죠.
교사의 책상이 지저분해요. 밑에도 먼지가 엄청 나고요. 아이들의 자리가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저희 교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저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교실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교사는 뭐만 했나요? 질문. 어떤 방식으로? 친절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네. 진짜 지저분한데 아이들이 별로 안 지저분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학급의 분위기가 협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청소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학급 문화를 협력적인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수업 시간에. 좀 조용히 좀 해. 선생님, 조용히 하는 게 어느 정도가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지죽은데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 거예요? 해서 PDC에서는 조용한 거의 기준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겨울날 히터를 틀죠. 여러분 히터 소리가 들리나요? 히터 소리가 들리면 조용한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소리가 들리면 조용한 거예요. 아니면 옆반 수업하는 것이 들리면 조용한 거예요. 그게 조용한 거예요. 기준을 얘기해 본 적이 잘 없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깨끗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깨끗한 거야. 의자는 넣어져 있어야 되고 아래에는 큰 쓰레기들은 없어야 돼. 책상 줄은 맞춰져 있고 이게 깨끗한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첫 번째 그 하나님 기준이 다른 거고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협력적이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근데 협력적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수업에 들어간 선생님으로서는 그 짧은 시간에 혹시 그 분위기를 전환을 이렇게 가능한지. 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격려입니다. 그 아이가 격려를 받으면 그 공동체의 소속감과 그로부터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아침을 이렇게 아이들과 격려나 감사를 나누면서 시작할지 아니면 여러분 숙제 한 사람, 숙제 안 한 사람 일어서 주세요. 반 이상이나 안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희들? 로 아침을 시작할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기분이 좋았을 때 아이들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을 따뜻하게 격려와 감사로 나눈다면 아이들은 더 숙제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할 거고 자기 과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겁니다.